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인 K패스가 동백패스와 연계 없이 시행되면서 시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부산 도시철도 요금이 150원 추가 인상됩니다. 박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부터 부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K패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이용 금액의 20에서 53.3%를 돌려주는 교통비 환급 정책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와 유사한 형태인데 환급 구간과 비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K패스가 동백패스와의 미연계 상태에서 시행되면서 두 가지 종류의 교통비 할인 정책이 각각 운영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적게 타는 시민에게는 K패스가, 많이 타는 시민에게는 동백패스가 환급액이 많은데 시민들 각자가 매월 초 자신에게 유리할 법한 카드를 꺼내 써야 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현재 국토부와 두 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 하반기쯤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동백패스하고 K패스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연계 작업을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내일부터 도시철도 요금을 150원 추가 인상합니다. 지난해 시물가대책위원회가 시민 부담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150원씩 단계적 인상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인데 이에 따라 1호선 기준 현재 1,450원인 요금이 1,600원으로 오릅니다. 시는 동백패스 혜택을 받으면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는 부산시의 정책 실패를 요금 인상을 통해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항에서 해상유를 판매하는 이들에게 불법 판매 사례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빼앗은 돈으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부산항 4호부두의 정박한 배 위로 건장한 남성들이 무리를 지어 올라탄 후 선박 위를 건너다닙니다. 이들이 노린 건 부산항에서 선박에 기름을 공급하는 해상유 판매업자들입니다. 50대 남성 A씨 등 일당은 해상유 판매 과정에서 면세유가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악용했습니다. 해상유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해경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3시간가량 급유선 출항이 지연돼 판매업자들은 거래처를 잃게 됩니다. A씨 일당은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사무실에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해상유 이적 작업이 이뤄지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판매업자를 협박해 한 달에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돈은 무려 3억 원에 달합니다. 조직원 일부는 가로챈 돈으로 마약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공갈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일당 15명을 붙잡아 10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6명을 추가로 검거해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장시간 조사로 급유선이 출항 불가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 145회에 걸쳐 현금 3억 원을 발치 11명을 검거하였습니다. 한편 부산항 4호부두의 경우 국가보안시설임에도 당시 출입 통제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 1단계 건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주거시설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합니다. 감사원은 북항 재개발 상업 업무지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자가 호텔을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하도록 항만공사가 묵인했다며 관련 직원을 중징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해당 부지에 대해 당초 사업 계획서대로 특급 호텔을 운영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토지 매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이미 분양을 마친 상태로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 차질과 일부 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달 부산 소비자 물가가 평균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부산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9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올라 6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신선 채소, 과실 등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물품으로 구성된 신선식품 지수는 무려 21.5% 올랐습니다. 부산에서 올해 1분기 전체 시민의 0.3%인 2,433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분기 순유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여 명 늘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 0.4%, 여자 0.2% 순유출됐고 연령별로는 25에서 29세에서 순유출률이 3.7%에 달했습니다. 부산 시민 10명 중 9명은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이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시민 1,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8%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정책을 알고 있었고 92.2%는 글로벌 허브 도시 정책이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조건으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부산시의 적극적인 홍보 투자 유치를 꼽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한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씨의 유해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 오후 2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주관으로 안장식을 거행했습니다. 고인은 네덜란드군 바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21살의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했고 은퇴 후에는 바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참전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서부산 공공의료의 핵심 시설이 될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의 민간사업자 제공모에 동부, 산미, 태영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단독 참여했습니다. 서부산의료원은 시가 예산 858억 원을 투입해 사하구 신평동에 병상 300개 규모로 지으려는 공공의료시설로 민간 사업자가 먼저 건물을 지으면 20년간 운영권을 얻고 소유권은 시가 가지는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업 제안서를 심사하는 등 대상자 선정을 검토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2026년 4월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지역화폐인 동백전에 송금하기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금하기는 동백전 앱에 접속해 송금하기 버튼을 누른 뒤 선물 금액과 받는 사람 이름, 연락처를 입력하면 1회에 30만 원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맑겠습니다. 또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쯤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16.7도, 습도는 57%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